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창립 이래 지덕술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진리탐구와 교양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하루 2차례의 방송을 통해 서울여대인에게 봉사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7일 화요일 슛동라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춘이들이 똑똑해진 라디오 슛동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향입니다. 최근 이슬람 무장정치단체 탈레반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해 언급이 잦은 상황인데요. 이번 슛동라에선 박소영 기자와 함께 탈레반이라는 정치 조직에 대해 알아보고 탈레반의 공포 정치와 탈레반에 대한 국내외 정치적 견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탈레반의 정치적 성향, 공포정치, 탈레반에 대한 국내의 견해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국제정치에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기자님, 대선을 앞둔 요즘 정치권에서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자주 언급되던데 탈레반이 정확히 어떤 단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주제죠. 먼저 탈레반이란 1994년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결성된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로 과도정부인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면서 단결된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혹시 탈레반이란 명칭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명칭 같은 경우에는 파슈토어로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탈레반 조직이 마드라사라는 이슬람 신학교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적 교육 체계를 이수한 신학생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신학생들이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을 무력으로 종식시킨 후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도모했고 자의적으로 학생들이라는 의미인 탈레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현재와 달리 탈레반이 초기엔 부정부패를 없애는 데 힘을 쏟아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지지를 받기도 했다면서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레반이 초기에는 상식적인 이슬람 율법 적용 등으로 무능한 기존 정부에 지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상당 지역을 점령하면서 점점 반인륜적 집단으로 변화한 실상입니다. 정말 최근 일이죠.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공세 이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집권 세력이 됐잖아요.
16일엔 기자회견에서 유화책을 발표했다고도 하던데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탈레반 고위급 관계자 와히둘라 하시미가 아프가니스탄은 샤리아법으로 다스려질 게 자명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건 탈레반의 공포 정치와 샤리아법에 대해 얘기 나눌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과 대화하다 보니 탈레반의 성향이나 신념 체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탈레반은 이슬람 원리주의와 데오반디즘을 토대로 한 정치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교에서 코란의 가르침을 정치 질서의 기본으로 삼아 원래의 이슬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고, 이를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정통주의라고도 합니다. 데오반디즘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이슬람이 비윤리적 유혹에 빠지고 서구의 물질주의에 휩쓸리면서 낙오되고 있다며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학파를 뜻하고요. 오, 텔레반이 그러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초기엔 내전에 지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왔지만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선 초심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빌라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의 침공을 받아 정권을 내놓았던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은 셈인데요. 현재 탈레반 지도자들은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집권 세력으로 정권을 창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이 지금 아직은 저희가 어떻다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지만 만약 이슬람주의로 또 강경 원리주의 이슬람주의로 통치를 하게 된다면 탈레반 역시 역사의 또 다른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재집권 사태를 소위 언론들은 제2의 베트남, 제국의 무덤,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승리, 미국의 패권주의의 몰락 등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기가 보는 관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그 본 탈레반 재집권 사태를 규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벌어진 그 제국들의 비극, 그러니까 소련과 대영 제국 그리고 미국의 실패는 제국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는 정파 간, 또 부족 간, 또 그런 그 열강들의 국가 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각축한 끝에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그 이데아,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건설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세웠던 이데아라고 하는 그 이데아 안에, 그래서 대영 제국 같은 경우는 제국 건설 안에 그다음에 공산주의 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은 그 인민들의 평등 사회 구축이라고 하는 큰 그 자신들의 꿈 안에, 그리고 미국이 2001년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했을 때 자기네들이 그렸던 이데아 이즘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자, 그럼 이번엔 공포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탈레반이 현재는 공포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공포 정치,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 방식인가요? 네, 공포정치란 이름 그대로 정권을 유지 및 획득하기 위하여 대중에게 공포감을 주는 정치를 말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자코뱅파가 사회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1793년 혁명 정부를 주장하며 펼친 정치 형태죠. 아, 당시 국민공회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네요.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세력을 잔인하게 죽였다죠. 그런 정치 행태를 말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탈레반은 어떤 방식으로 공포 정치를 실현하고 있나요? 네, 우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오후 9시 이후로는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TV 채널에서는 음악이나 인기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고 시내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역시 뚝 끊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이 카불 공항 인근에서 채찍, 곤봉 등으로 민간인을 폭행했다고도 합니다. 여성은 사회활동이 금지되는 등
여성차별 통치는 더욱 급심합니다. 탈레반이 부르카를 입고 나오지 않은 여성을 총살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공포 정치의 실태는 정말 이름만큼이나 잔혹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국내 정치권에서 종종 탈레반이냐란 말로 상대의 정치 방식을 비판하는 것이었군요. 그럼 이쯤에서 현 국제 정세에 대한 MZ세대의 생각 들어볼까요? 요즘 언론과 정치권에서 탈레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길래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잔혹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무차별적으로 사람들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런 정치 방식이 과연 맞는 건지 의문도 들었고요. 여성에 대한 차별 역시 너무 가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인간적으로도 탈레반의 정치는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탈레반 스스로 문제인식을 해야 하고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선 현재 탈레반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인 만큼 조직이 공포 정치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기자님, 아까 탈레반의 차기 정치 방식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언급하셨던 샤리아법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아, 맞아요. 제가 탈레반 고위급 관계자 와히둘라 하시미가 아프가니스탄은 샤리아법으로 다스려질 게 자명하다고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계속 궁금했어요. 샤리아법이 뭘까 하고요. 네, 샤리아법은 물을 향하는 분명하고 잘 다져진 길이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 이슬람 율법을 말합니다. 샤리아 법체계는 이슬람 경전인 쿠란, 이슬람 행동 규범인 순나, 이슬람의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 등에서 비롯됐는데요. 가족 관련 문제, 비즈니스, 외부 활동 등 무슬림 생활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슬람 생활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율법 같은데 왜 탈레반은 자꾸 여성의 역할이나 등교 허용 여부 등을 샤리아법뿐만 아니라 이슬람 율법학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이는 거죠? 그건 이슬람 법학자가 판결을 위한 관련 본문이 코란이나 하디스에 없을 경우 관련 법조문을 보고 해당 문제를 연결지어 판결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을 유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법학자가 정치 시스템에 간접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것이군요. 학자들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법과 정치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 안타깝게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제한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 같네요. 종교나 인권 같은 문제가 정치와 연관이 된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 정치에 종교적 가치가 개입하고 또 반대로 종교에는 정치적인 견해가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조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은 결국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처럼 약자들이더라고요. 아프간 난민들도 인권적 측면에선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또 정치적인 고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시민분께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차별과 제한이 보편화되지 않기 위한 법률이 차기 정부의 정치 시스템에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사실 현재 탈레반 문제가 분류하자면 국제 정치겠지만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문제를 자주 거론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탈레반의 카불 점령과 공포 정치 등에 따라 아프간 난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국가가 아프간 난민을 자국에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아프간 현지에서 국내 정부가 주도한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을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던데 다른 당의 의견은 어떤가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또한 탈레반의 대량 학살이 시작에 불과하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아프간 난민에 호의적이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무분별한 난민 수용보다는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재건 사업을 도왔던 난민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8월 26일 우리 정부의 사업에 참여했던 난민 400여 명을 충북 진천으로 수용하기도 했고요.
국내 난민 수용 여부에 이어 국제사회에선 탈레반의 합법정부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전적 정의로는 탈레반이 정치단체가 맞아요. 하지만 비인도적인 행적을 봤을 때 비합법적인 테러 조직이라고 일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EU의 경우 탈레반의 인권 침해 사례를 근거로 들어 탈레반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더라고요.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탈레반에 호의적이라면서요? 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은 탈레반 카불 점령 후에도 아프간 대사관을 유지하며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고 옹호하며 정식 회담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제정치의 일환으로 탈레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장 먼저 인권이란 소재로 와닿았던 주제인데 정치적으로도 알아갈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 역시 탈레반이라는 이슈를 인권의 요소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포정치, 샤리아법 등과 같은 행정, 정치적 요소로도 다룰 수 있어서 더욱 유의미했습니다. 또 국내외 정치권에서는 탈레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도 파악할 수 있었고요. 다방면으로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진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1기 보도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박소양, 기술의 제51기 기술부 시각디자인 전공 1학년 임소원, 진행의 제51기 아나운서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박수연, 제51기 보도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박소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7일 화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